한혜린이 보낸 전복죽. 이지우는 용기 뚜껑을 열자마자 알았습니다. 또 그 증상이 시작될 거라는 걸. 국물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배숙으로 빨려 들어가는 전복 조각을 보며 지우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퇴근한 남편 박수연이 급히 달려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어디 다쳤어? 지우는 휘청거리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수연의 시선이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배수구에 붙어 있는 전복 조각. 쓰레기통 옆에 놓인 빈 용기. 형수님이 정성껏 보낸 전복죽인데 왜 버렸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바로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한 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함께 공감할게요. 오늘도 영상으로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수영과 이지우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수연은 중소기업 과장, 지우는 임신 6개월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 김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어. 네, 어머님. 저녁 6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는 건설업으로 성공해 강남의 상가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맞이했습니다. 형 박수진과 형수 한혜린도 와 있었습니다. 동생 왔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수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예린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섭에 많이 나왔네. 몇 개월이야? 6개월 됐어요, 형님. 예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임신 중엔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 지우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식탁에 갈비찜 잡채전이 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동서 몸에 좋은 음식 자주 해다 줄게요. 수진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손맛 레스토랑급이지. 감사합니다, 형님.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야. 임산부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해. 내가 챙겨줄게. 예린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후 예린이 불렀습니다. 동서, 이리 와봐. 냉장고에서 밀폐 용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만든 사골곰탕이야. 집에 가져가서 꼭 먹어. 괜찮아요. 꼭 먹어야 해. 예린이 용기를 쥐어줬습니다.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지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한 미소 뒤에 뭔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며칠 후 택배가 왔습니다. 미역국과 호박죽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있었습니다. 동서 꼭 챙겨 먹어. 건강한 아기 낳아야지. 저녁에 수연이 퇴근했습니다. 형수님이 또 음식 보내셨네? 응. 미역국이랑 호박죽. 정성이 대단하시다. 지우는 냉장고에 용기를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호박죽을 데웠습니다.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한참 후에야 괜찮아졌습니다. 지우는 남은 호박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린이 보낸 음식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수연은 아내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계속 음식을 보냈습니다. 사골국, 전복죽, 삼계탕. 택배가 올 때마다 지우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형수가 보낸 전복죽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틀 전 배달됐는데 말이죠. 여보, 형수님, 전복죽 어디 갔어? 지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상했어요. 버렸어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지우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수연은 싱크대로 갔습니다. 배수구 주변에 전복 조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큰 보냉백을 들고 있었죠. 동서 안색이 안 좋네. 괜찮아? 네, 형님. 예린은 냉장고를 열고 미역국과 사골국을 넣었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해. 태아 건강에 정말 좋거든. 예린이 돌아간 후 지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입덧이 심해서 그래요. 하지만 수연은 걱정됐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출근 전에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예린이 넣은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퇴근 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미역국 국물이 밴 비닐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내가 형수 음식을 몰래 버리는 걸까요? 형수님께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누운 아내 얼굴은 너무 창백했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가자. 검진 받아야 해. 다음 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산모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입덧 때문인가요? 혈액 검사를 해봅시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혈 수치가 심각했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죠. 산모님 제대로 드시는 거 맞나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보양식을 계속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잘 드셔야죠. 태아에게도 영양이 가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운전대를 잡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퇴근길에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샀죠. 집에 돌아와 거실 책장 뒤편에 설치했습니다. 부엌 싱크대가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조심해.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우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예린이 보낸 미역국을 꺼냈습니다. 용기를 열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죠. 지우는 작은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국물을 조금 떠서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밀봉했습니다. 냉동실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지퍼백이 있었습니다. 남은 미역국은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물로 헹궈냈죠. 빈 용기는 씻어서 말렸습니다. 지우는 냉동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퍼백들을 세어봤습니다. 11개였습니다. 샘플이 충분해. 이제 검사할 수 있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일찍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죠. 화면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미역국을 꺼내는 모습, 지퍼백에 국물을 담는 모습, 냉동실에 넣는 모습, 싱크대에 음식을 버리는 모습.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수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지퍼백들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습니다. 미역국, 사골국, 전복죽, 호박죽.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왜 이걸 모으고 있는 거지? 검사? 무슨 검사?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연은 재빨리 지퍼백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응, 왔어. 저녁 먹을까?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해야 할까? 물어봐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정기검진이었죠. 여보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지우가 나간 후 수연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우연히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우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죠.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형님이 음식을 보냈다. 먹을 수 없다. 아기를 지켜야 한다. 며칠 후 일기.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다. 아기가 걱정된다. 또 며칠 후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태아의 심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배를 감싸쥐었다. 내 아기를 지켜야 한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성 물질? 형수님 음식에? 말도 안 돼. 하지만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샘플을 모으기 시작했다. 증거가 필요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다. 형수님을 의심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날 미쳤다고 할 것이다. 수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습니다. 수연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샘플이 11개 모였다. 내일 검사소에 맡길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남편에게 말해야겠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수연은 재빨리 일기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응, 왔어? 검진 어땠어? 지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았어요. 아기도 건강하대요. 지우는 웃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수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내일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수연은 조금 뒤에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지우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연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었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지우가 내렸습니다. 수연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습니다. 지우는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식품안전검사원.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품검사? 정말 형수님 음식을 검사하는 거구나. 수연은 건물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검사원 입구가 보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샘플을 맡기고 온 것 같았죠. 지우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수연은 검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제 아내가 방금 샘플을 맡겼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지우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식품 독성 검사 11건이시네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혹시 급하게 알 수는 없을까요? 추가 비용을 내면 이틀 안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연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수연은 검사원에 다시 왔습니다. 지우 몰래였죠.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검사 항목 올레안드린. 검출 결과 양성. 농도 치사량의 10분의 1. 반복 섭취 시 심장 마비 위험.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올레안드린? 독극물이잖아. 11개 샘플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독을 탔다는 건가? 임신한 동생 아내에게 도대체 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올레안드린 독성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글이 떴습니다. 협죽도 추출물, 심장 독성, 소량 반복 노출 시 태아 심박 이상. 수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로. 수연은 검사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직접 형수님을 만나야 하나?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와 이야기해야겠다고. 진실을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지였죠.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항목 올레안드린. 검출 결과 양성.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검사원에 갔어. 당신을 따라갔지.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수연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죠.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지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동안 혼자. 너무 무서웠어요. 아기가 죽을까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절 미쳤다고 할 것 같았어요. 수연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잘 견뎌줬어. 정말 대단해. 왜 형수님이 이런 짓을 한 걸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재산 때문인 것 같아요. 시댁 재산? 네.
시아버님께서 강남에 상가 건물이 여러 채 있으세요. 상속 문제가 있었나? 형님 부부는 10년째 아이가 없어요.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소용없었죠. 저희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수님 표정이 싸늘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투였구나. 아이가 없으면 상속에서 분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시아버님이 손주를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첫 손주니까요. 저희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수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아기를 없애려 한 거야? 너무 잔인해. 지우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다 있어. 검사 결과, 당신 일기, 카메라 영상.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응.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 형수님이 음식에 독을 타는 장면까지 잡아야 해. 내일 다시 음식을 보내올 거야. 이번엔 현장을 잡자.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내가 다 지켜볼게. 수연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우리 아기를 지킬 거야.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야 나야.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수연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예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계탕을 끓여봤어. 임산부한테 좋다더라. 보온 용기를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잘 먹어. 몸조리 잘하고. 예린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복도 카메라 영상이었죠. 화면에 예린이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보온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액체를 삼계탕에 떨어뜨렸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병을 가방에 넣었죠.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린이 서 있었습니다. 재수 씨, 혹시 지우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수연은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예린에게 보여줬습니다. 형수님, 이게 뭡니까? 예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수님이 삼계탕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에요. 예린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냥 간을 맞춘 거예요. 이건 독국물 아닙니까? 수연은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올레안드린, 협죽도 독입니다. 형수님이 보낸 음식 11개 모두에서 검출됐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공식 검사 기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있어요. 예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임신한 동생 며느리에게 독을 먹인 이유가 뭡니까?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치료를 다 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쉽게 임신했잖아요. 첫 손주면 시아버지가 당신들만 챙기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예린은 주저앉았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유산만.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예린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이요.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요. 6개월 동안 제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수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경찰이 왔습니다. 예린은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협죽도에서 추출한 올레안드린을
음식에 탔다고 말이죠.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예리는 끌려가면서 울었습니다. 수연과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예리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예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의 수연과 지우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죠. 3개월 후였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수연은 아내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 견뎌줬어. 지우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가 지켜냈어요. 둘은 아기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연과 지우의 집 거실이었죠. 돌이 지난 아기가 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호박죽, 삼계탕. 지우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날인데? 제가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수연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처음엔 무서웠어요. 음식을 만드는 게, 먹는 것도 무서웠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음식이니까요. 지우는 미역국을 떠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맛있게 먹었죠. 수연도 호박죽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 당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과거가 됐다고, 독이 담긴 음식 대신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게 됐다고 말이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우리 셋이 함께 있다는 게. 수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정말로. 아기가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빛만이 남았죠. 그들의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